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다들 아시다시피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식 방송 2년 반 동안 당연하게 저도 데이터표를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0연승 이상 기록 총 7번 기록을 또 갖고 있는 기록자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두폴 두점으로 만들어내는 기록이기 때문에 많은 형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이 연승에 대한 이 가치를 조금 더 높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요 이제 부분에 대한 저의 명확한 증거 자료들 필요하겠죠. 여기 숲TV 들어오셔서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제 방송국 게시판 최상단 개인 통상 기록에 링크 하나하나 따서 모두 다 걸어놨습니다. 당시에 올려드렸던 내용들 이렇게 날짜랑 댓글들 확인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열려 있습니다. 멤버십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하루나 아니면 주말 패키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받아보실 분들도 숲TV 놀러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은 숲TV 쪽지로 데이터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근에 이제 우리가 또 성적을 제가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제가 이제 지난주 휴방 동안 데이터베이스 점검차 쉬어갔고, 역시나 또 데이터베이스가 단단하게 구축이 돼서 주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6번 발송돼서 6번 모두 올적 중입니다. 그리고 또 KBO 같은 경우에도 4연승을 기록을 해줬고요. 그리고 오늘 어제였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일본 경기, 국내 경기, NBA, 메이저리그는 전 구간 싹쓸이 올킬까지 역시나 전 종목 적중해주게 되면서 주간은 7연승 그리고 KBO는 역시나 5연승, 현재 또 6연승 적중 또 임박 중이기도 합니다. 삼성만 잘 들어와주면 돼요. 추가적으로 메이저리그는 고배당까지 전 구간 역시나 싹쓸이 해줬습니다. 메이저리그가 최근에 제가 4일 중에 3일이 싹쓸이 올킬이거든요. 그리고 하루 그때도 사실 주력 몰빵 그 중승부를 볼러 했었던 거, 그것도 사실 갖고 왔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은 없었다. 그리고 오늘도 연속 싹쓸이 올킬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중승부입니다. 확신의 중승부고, 사실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자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프리뷰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적중 내역 조금만 여러분 정리 좀 해가지고 바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신시내티와 세인트루이스, 오늘 메이저리그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시내티 선발 투수가 오늘 브래디 싱어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됩니다. 요거 원래 어제 이제 경기였는데 우천 취소로 인해서 취소됐다가 오늘로 밀린 경기입니다. 요거 얘기 안 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불법 그 어떠한 형태의 불법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고요. 불법 사이트 문의도 금지입니다. 합법적인 배팀의 프로토를 기준으로만 분석하고 있다라는 거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시 선발 투수가 오늘 브래디 싱어입니다. 이번 시즌 4승 0패와 방어율은 3.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세인트루이스 선발 투수가 마이콜라스입니다. 0승 2패와 방어율은 5.7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랑 프리뷰가 똑같기 때문에 한 줄 요약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래디 싱어가 보여주고 있는 싱커의 안정감이 이번 시즌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다. 다만 역시나 이 선수도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은 갖고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겠고요. 브래디 싱어가 그래도 9위 몰빵 투수인 만큼 원정 경기보다 오히려 홈 경기를 조금 더 잘 던진다라는 것들, 생각보다 신시내티 홈 구장 자체가 타자 친화적인 구장임에도 불구하고 브래디 싱어의 홈 지표는 생각보다 좀 안정감이 있다. 다만 워낙 이 선수가 이제 뜬공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투수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세인트루이스 선발 투수 마이콜라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 사실상 답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POPS가 무려 9할까지 올라간다. 홈 경기는 4할입니다. 그만큼 어제 강조드렸다시피 얘가 좀 이제 홈이랑 원정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원정 마이콜라스는 우리가 믿고 걸러도 되는 투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역시나 홈런에 대한 어떤 리스크들 그리고 뜬공 비율도 좀 많이 높은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타자 친화적인 구장에서 역시나 터질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점에서 이 경기 오히려 하루신 신시내티 입장에서는 불펜까지 가용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신시생에다가 신시 1마행승 그리고 언더오바 오바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오바 접근하는 게 어제는 좋았거든요. 근데 왜냐면 신시내티가 이제 불펜들을 많이 가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하루 쉬었기 때문에 요런 마운드적인 부분에서 신시내티가 조금의 짜임새 있는 어떤 마운드 기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바가 어제보다는 조금 덜 좋아 보이긴 합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콜로라도와 그리고 애틀랜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콜로라도 선발 투수가 체이스 돌랜더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 1승 3패와 방어율을 거의 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애틀랜타 선발 투수가 크리스 셰일입니다. 1승 2패 방어율 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크리스 셰일의 예전 기록 성적들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크리스 셰일은 9위 저하로 인해서 이번 시즌부터 확실하게 좀 폼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피홈런 리스크 그리고 피장타 리스크가 너무 심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게 쿠어스필드거든요. 쿠어스필드이기 때문에 크리스 시엘도 제가 볼 때 안정감 있는 피칭을 바라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 그러니까 피장타율이 5할이 넘어갑니다. 이거 피장타율이 제가 생각했을 때 4할이 넘어가면은 사실 타자 친화적인 구장에서 선발 등판시키면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좀 위험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 선수가 구위가 떨어지게 되면서 볼이 많이 뜹니다. 하드타구 비율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들. 애틀랜타도 필승조 라인은 괜찮지만 패전조와 추격조가 거의 뭐 쓰레기 수준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이런 마운드의 안정감을 좀 우리가 노리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애틀랜타도 타격점이죠. 우루크 그러니까 타격 지표가 상당히 지금 최근에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리그 거의 상위권 상단에 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또 선발 등판하는 콜로라도의 선발 투수 체이스 돌랜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콜로라도 선발 투수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홈 경기에서 약한 투수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선수 홈 경기 방어율이 10점입니다. 10레벨 투수가 올라오는 거고 홈 그 POPS 수치가 지금 1.3으로 찍히는데 이거 1.3이면은 진짜 등판시키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홈경기 선발 등판의 그 자격 요건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장타율이 무려 6할대가 넘어갑니다. 무슨 KBO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경기당 이제 홈런 수치만 놓고 봐도 4점대. 그러니까 9이닝 동안 홈런 4개씩은 쳐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지표가 절대적이진 않겠지만 오늘 양쪽 다 마운드가 불안한 와중에서 타격 지표가 바짝 올라와 있는 애틀랜타의 승리가 예상되는 경기겠고요. 애틀랜타 승리에다가 마인 승리 그리고 오버까지 모두 함께 노려보시면 될 만한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다저스와 마이애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저스 선발 투수 오늘 토니 곤솔린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됩니다. 곤솔린 같은 경우에도 뭐랄까요, 정말 이제 오랜만에 이제 이름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다저스의 그 구선발 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구선발 체제란 얘기를 했었는데 구선발 체제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나름 힘이 돼줄 수 있는 선수가 저는 토니 곤솔린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토니 곤솔린의 핵심은 뭐냐면 좋은 구위값에서 나오는 높은 탈삼진 비율들, 그리고 이 선수가 득점권에서의 피안타율이 상당히 또 낮고, 그리고 어느 정도 경기 운영 능력도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홈 경기에서 강점이 확실한 선수는 맞습니다. 다만 구위 몰빵 투수다 보니까 다소 좀 공격적으로 투구하는 게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나름 좀 POPS가 조금은 높은 편에 속한다. 피장타율도 낮진 않습니다. 4할대를 조금 높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이 선수가 이제 지난 2023년 때 뛰었을 때도 홈 경기 이제 방어율 자체가 6점이 또 넘어가는 그런 안 좋은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다저스가 지금 선발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곤솔린 선수가 제대로 구위값이 올라오지 못한 상황에서 굳이 등판시키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좀 갖춰진 상황이 아닐까라고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 그 이제 부상 복귀 재활 등판을 우리가 리헵 등판이라고 하는데 리헵전에서도 상당히 또 나쁘지 않은 그런 기록들을 보여줬다라는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만 이 선수가 이제 그 피홈런 리스크가 조금 따르는 선수긴 한데 홈런이 2방 있긴 했습니다. 그게
그 마이애미 우리 그 말루포에 대한 아직까지 안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살짝 조금 걱정은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마이애미 선발 투수 오늘 칼 콴트릴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콴트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2승 2패 방어율 8점대라서 사실 콴트릴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콴트릴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콴트릴의 어떤 구위 값이나 아니면 구종 지표가 계속해서 시즌을 거듭할수록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콴트릴의 어떤 제구가 꽤나 낮게 형성이 많이 되기 때문에 땅볼 비율이 좀 높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 다저스처럼 이렇게 좀 장타 값으로 먹고 사는 팀들에게는 나름 강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선수가 이번 시즌 기록했던 내용들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땅볼 비율이 높긴 합니다만 볼이 맞았다 하면 넘어가는 어떤 그런 좀 위험한 피홈런 수치들, 그리고 역시나 피장타율도 무려 6할대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맞았다 하면 넘어가는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직전 경기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수치들은 다저스에게 굉장히 치명적이다 라고 또 말씀드렸고, 특히나 마이애미가 이제 불펜들이 필승조 라인들은 나쁘지가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근데 얘들도 추격조 그리고 패전조 라인들이 리그 꼴찌 수준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또 불안점이 또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저는 요거는 다저스 승에다가 2.5 와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게 왜 자꾸만 제가 2.5 와인을 가져가면은 자꾸 말루포를 쳐맞는 게 종종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던 좋은 경기다라고 좀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양쪽의 어떤 뭐 선발 차이, 불펜 차이, 그리고 타선 차이까지 2.5 마인까지는 봐야 된다 해서 다저스 승리와 마헨승 그리고 언더바는 오버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 동점런이야? 자, 다음 경기는 샌디에이고와 샌프란시스코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오늘 가장 인기 있는 경기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팀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이고의 맞대결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근데 이게 이제 홈구장이 어딘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홈구장이었으면 완전히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샌디에이고도 홈구장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홈팀을 좀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샌디에이고 선발 투수가 마이클 킹입니다. 이번 시즌 3승 1패와 방어율 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홈 경기 극강의 투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샌프란시스코 선발 투수는 랜든 룹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2승 1패와 방어율 4.5점인데 제가 볼 때 지금 랜든 룹이 생각보다 볼의 그 지표들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 아마 좀 잘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랜든 룹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에 너무나 취약한 약점이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방어율이 무려 5점대가 넘어가겠고요. 대부분의 장타가 원정 경기에서 다 나왔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보았을 때 아무래도 홈팀을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다. 마이클 킹 홈 경기 그 방어율이 1점대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안정감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POPS가 거의 4할대예요. 이거는 뭐 피장타율도 아닙니다. 출루율도 아니고 POPS가 홈 경기에서 4할대입니다. 이거는 믿고 보셔도 되는 그런 투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샌디에이고도 좀 답답한 게 타선의 기복입니다. 뭐 장타값이나 아니면 뭐 홈런 수치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뭔가 화끈한 승리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경기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뭐 일주일 정도만 놓고 봤을 때 타격 지표가 꼴찌입니다. 마이애미 타격 지표, 워싱턴 타격 지표보다도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요거는 언더 쪽 접근해 보셔도 좋을 만한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언더 승패 라인은 샌디에이고 일반승, 고배당 노려보실 분들은 승 1무도 한번 노려보시면 괜찮을 만한 경기라고 봅니다. 은근 샌디에이고와 샌프란시스코도 라이벌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타이트하게 게임이 흘러가지 않을까. 그리고 은근히 랜든 룹이 생각보다 제가 그 오늘 분석을 하면서 봤는데 세부 지표들이 훌륭하더라고요. 선수 자체가. 그래서 좀 잘 클 수 있을 선수라고도 좀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필라델피아와 워싱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데이터 발송해드리고 바로 갈게요.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필라델피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선발 투수 오늘 크리스토퍼 산체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 2승 1패, 방어율은 3.4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워싱턴 선발 투수가 오늘 어빈입니다. 어빈 같은 경우에도 진짜 제이크 어빈도
주구장창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잘 뛰고 있긴 한데 참 성과가 잘 안 나죠. 이번 시즌 2승 0패, 방어율 3.19점대 나름 성적을 내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이크업이는 사실 메이저리그에 뭔가 최적화되어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제구 위주의 피칭을 좀 즐겨하는 선수고 로케이션을 복잡하게 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선수는 뭐 물론 메이저리그에서 그렇게 나쁜 투수는 아니지만 일본 야구 오면 정말 제가 볼 때 고점 찍을 선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이 선수 원정 경기를 더 잘하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뭐 피장 타율이나 피안 타율 모두 안정감 있는 선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케이션 자체가 쓸 수 있는 구종 자체가 굉장히 땅볼 유도가 또 잘 되는 그런 구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정 경기에서 무려 방어율 1점대를 기록합니다. 오히려 홈 경기가 더 안 좋습니다. 이 선수는 전반적으로 원정 경기 잘 던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선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리스토퍼 산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도 뭐 홈 경기를 더 잘 던지긴 합니다만 제가 좀 늘 불안해하는 선수입니다. 산체스의 그 싱커가 생각보다 몰리는 싱커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산체스 솔직히 지난 시즌 잘 던질 때도 좀 걸러갔던 이유가 뜸뜸이 걸러갔던 이유가 얘는 제가 볼 때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투수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홈 경기는 나쁘지가 않은데 원정 경기 지표가 정말 안 좋습니다. 얘 원정만 갔다 하면 POPS가 거의 9할 때 육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피홈런 리스크도 갖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주자 출루시켰을 때 회수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득점권 피안타율이 너무 높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산체스가 홈 경기이기 때문에 잘 던지긴 하겠지만 워싱턴 빠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 워싱턴이 생각보다 집중타를 잘 치는 타선이기도 하고 또 이런 이제 장타값이 간간히 나와주는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홈팀 필라델피아가 질 거라고 보진 않겠지만 2.5점대의 핸디캡이라고 한다면 저는 워싱턴 프랜승 쪽으로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고요. 언더오바는 필라델피아 마인 갈 바엔 차라리 오바를 가는 게 맞겠다 해서 필라델피아 승리, 워싱턴 프랜 승리, 오바 이렇게 세 가지 구간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역배까지 나올 수도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우리 가레치명님도 고맙습니다. 다음 경기는 토론토와 보스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아침이었나? 오늘 주간 경기였나?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토론토 오바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어제 토론토 오바 가져가가지고 역시나 또 주력으로 잘 갖고 오기도 했잖아요. 이게 하여튼 오바가 좀 희한하게 잘 나옵니다. 사실 어제 토론토의 선발 투수와 보스턴의 선발 투수 둘 다 고점 좋은 선발 투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오바를 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많이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언더오바 기준점도 7.5점이었어. 그래서 제가 이거 보스턴이랑 토론토는 늘 맞붙으면 오바가 잘 난다. 딱 세 팀 말해드렸습니다. 토론토, 보스턴, 뉴욕 양키스. 이 중에서도 토론토가 홈 경기 때 또 조건이 하나 더 있어. 토론토가 홈 경기에서 보스턴을 만났을 때 오바가 좀 무지성으로 잘 나와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에서 오늘도 그냥 무지성으로 오바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고요. 토론토도 홈 경기에서 웬만하면 수입을 잘 안 내어주는 팀이기 때문에 오늘 아니면 내일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1차전 내어줬기 때문에 오늘 아니면 내일인데 그래도 이제 오늘 정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역배 한번 더 내일은 정배일 것 같아서 오늘 토론토 역배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랑 토론토 역배승 그 다음에 프랜승까지 한번 더 좀 노려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따로 뭐 이제 선발 투수 분석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경기는 뉴욕 매츠와 애리조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배당이 이해가 안 됐던 경기였어요. 일단 매츠가 역배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매츠 선발 투수가 오늘 이제 미정이기 때문에 애리조나의 번스를 보고 준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제 브랜든 와델이라는 선수가 현재 지금 이제 선발 등판한다라고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 브랜든 와델이라는 선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 전반적으로 이제 피홈런 수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피장타 수치도 굉장히 떨어지는 뭐 그야말로 그러니까 피칭 내용 자체 그리고 구종 지표 자체는 상당히 훌륭합니다. 이제 문제는 볼 비율이 좀 많이 높아요. 이게 얘가 볼쟁이거든, 볼쟁이. 근데 애리조나가 이제 팀 타격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또 걸어나가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성 자체가 조금은 아쉽다라고 봐야 돼요. 브랜든 와델이 이제 마이너리그에서도 꽤나 낮은 극악의 피홈런 수치와 피장타율을 기록하긴 했지만 역시나 문제는 이런 이제 볼 배합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명확하게 많은 지표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에 조금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여태 메이저리그 분석을 하면서 지켜와 본 결과 보통 마이너리그에서 재구 좋은 투수들 올라오면은
좀 많이 처맞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마이너리그에서 통했던 구위가 메이저리그에서 통하는 부분들이 좀 종종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값은 갖고 볼 수는 있겠다. 다만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A존 선발 투수가 코빈 번스가 올라오는데 번스 이번 시즌 0승 1패 방어율 4점대 내리막길을 걷고 있죠. 이제 지난 시즌 미러키 있었을 때 당시만 해도 볼티모어 있었을 당시에만 해도 코빈 번스는 그야말로 저의 승부 재료였고 주력 1순위 재료였는데 이번 시즌부터 이 선수가 추락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포심 페스티벌에 대한 구종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원래 얘가 포심 하나로만 먹고 살던 그런 선수였고 그리고 결정구은 간간히 던지는 슬라이드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모든 구종 가치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도 하겠고요. 다만 뭐 이 선수도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경기 운영 능력이 좀 좋다라는 것들 결국에 장타에 대한 리스크를 좀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맞붙는 팀이 하필이면 뉴욕 매츠라는 겁니다. 지금 매츠가 점수를 가지고 오는 대부분에는 역시나 이 올스타 라인업에서 나오는 그 장타값들이기 때문에 애리조나가 홈 경기였다라고 한다면 코빈 번스가 조금 더 구위 몰빵 투수이기 때문에 또 홈 경기 성적이 더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괜찮다라고 보는데 코빈 번스 원정 POPS가 1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할 때를 초과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코빈 번스가 오늘 매체 타선을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까 때문에 이 경기는 오바 쪽으로 접근해봐도 좋을 만한 경기라고 놓고 보겠고요. 사실 이게 언더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조금 적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경기는 뉴욕 매치 프랜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는 뭐 매치가 오히려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선발 미스매치 때문에 역배를 받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거는 역배 쪽으로 도전해볼 만한 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욕 매치 프랜승은 저는 배당은 좀 많이 아쉽다라고 보지만 이거는 뭐 정말 크게 한번 좀 써보셔도 될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닐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브랜든 와델이 초반에 뭐 정말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겠죠. 오바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만한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미러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뭐 분석이 필요한 경기인가 라는 좀 생각이 드는 그런 구간이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미러키를 2.5는 고배당에 써먹고 1마이는 주력에 써먹고 또 일반승은 주력 몰빵에 써먹고 진짜 거의 축으로 잡고 돌렸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만큼 뭐 차이가 이미 너무나도 많이 난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화이트삭스 선발 투수건을 셰인 스미스입니다. 이 셰인 스미스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구위겠죠. 이번 시즌 1승 1패 방어율 2.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다만 이 선수의 문제점은 뭐냐면 구위의 강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들을 잡고 상대 방망이에 맞추려는 습관이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선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홈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수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가 FIP 수치가 본인의 이 방어율 수치보다 좀 많이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들, 요게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미러키 타선 자체도 땄다가 장타값이 떨어지는 타선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꾸 방망이에다가 볼을 갖다 맞추려고 하는 습관들은 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지표들은 괜찮아요. 뭐 피안타율도 낮고 피장타율도 꽤나 안정적이고 특히나 뭐 득점권 피안타율이나 또 피홈런 리스크도 낮게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제만큼 미러키가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화이트삭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나 타선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선발 그리고 불펜 타선이 모든 부분에서 미러키에게 좀 많이 밀리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러키 선발 투수건을 토바이어스 마이어스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는데 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클리블랜드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뭐 이제 불펜도 왔다 갔다 했으니까 나름 이제 좋은 구위값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 선수도 이제 미러키 오고 나서 조금 흔들리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피장타 리스크를 살짝 갖고 있기는 합니다. 원정 경기에서 조금 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원정 등판이 좀 불안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타격 자체가 정말 너무 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미러키도 쓸 수 있는 그 필승조 라인들은 또 워낙 힘이 더 좋기도 하고
최근에 미러키가 은근히 대승을 2번 하면서 필승조 라인들을 많이 아꼈기 때문에 마운드 자체의 퀄리티는 미러키가 확실히 앞설 수 있는 경기다. 다만 이제 오늘 시카고의 선발 투수 스미스의 구위값 자체가 좋은 투수라서 미러키가 얼마나 초반부터 털어내줄 수 있을지 요게 핵심인 경기가 아닐까. 미러키 승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배당에서도 다들 보시다시피 1.49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게 화이트삭스 역배가 터져도 솔직히 할 말은 없는 그런 경기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미러키 일반승으로 가볍게 접근 한번 해보시고요. 또는 미러키 1마행승 정도만 챙겨가시면서 베팅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거 미러키승 보시는 분들은 오바까지 같이 보시면 될 만한 경기겠고, 화이트삭스 보시는 분들은 언더까지 함께 보셔도 좋은 그런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는 축구 2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 나스르와 가와사키, 요거 2개 한꺼번에 할게요. 바르셀로나랑 이 인터밀란이랑 알 나스르랑 가와사키 요 2경기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이유는 이 2팀이 오늘 이 2경기가 굉장히 결이 비슷합니다. 하나는 아챔이고 하나는 이제 유럽, 그쵸? 유럽 챔피언스 리그인데 2팀이 오늘 홈팀 알 나스르와 홈팀 바르셀로나가 강공팀입니다. 특히나 알 나스르나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 많은 형님들이 아시다시피 알 나스르는 마네 그리고 호날두가 있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는 팀이고, 뭐 바르셀로나 여러분들 말해 뭐합니까? 현 시점 진짜 유럽 정말 1장 아니겠습니까? 정말 측면만 놓고 봤을 때 야말까지 보유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측면에서의 좋은 임팩트로 어쨌든 홈 경기에서 강공을 하는 팀인데, 가와사키나 인터밀란이나 둘 다 수비에 대한 간격이 좀 넓은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면 수비가 굉장히 약한 2팀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모로 이제 그 전술 상승 자체가 굉장히 알 나스르나 바르셀로나나 많은 공격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바르셀로나는 중원이 안정적이고 알 나스르는 중원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알 나스르는 다소 좀 실점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제 치중되어 있는 이제 그 공격 패턴들이 너무 이제 라우타로나 아니면은 튀랑 위주로 너무 또 치중되어 있는 좀 불안감도 갖고 있고요. 뭐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도 이제 공격 템포가 단조로운 그런 팀이기도 하죠. 뭐 마르시니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어디야? 에릭손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에 가와사키나 인터밀란이 득점할 수 있는 기대값은 1점 미만이라고 보겠고요. 알 나스르나 바르셀로나는 2점 이상이란 점 놓고 봤을 때 둘 다 홈팀 승리와 마힌 승리와 오버까지 한번 보시면 어떨까. 다만 이제 이제 알 나스르 경기가 3.5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오버는 조금 조심하셔라. 왠지 2대1 스코어의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해서 요거는 저는 알 나스르 승 마힌 오버 그리고 바르셀로나 승 마힌 승 오버, 요렇게 2가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오늘 배당을 좀 높게 받았잖아요. 높게 받은 이유가 뭐냐면 인터밀란이 이제 리그 경기에서 쓰는 전술이랑 그 다음에 이 유럽 대항전에 쓰는 전술이랑 다릅니다. 챔스 전술은 완전히 수비 전술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이걸 얼마나 빨리 뚫어줄 수 있을지, 어쩌면 뭐 무승부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 요런 것 때문에 일반승 배당이 저 평소보다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다. 뭐 양쪽 다 빠지는 선수는 없습니다. 오늘 결장자는 뭐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휴스턴과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NBA입니다. 어제 제가 또 NBA를 상당히 분석을 잘 해드렸습니다. 그죠? NBA에서도 어제 또 한 조합을 가져오기도 했고, 오늘 뉴욕 닉스만 갖고 왔었으면은 닉스까지 올킬이었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지. 자, 휴스턴이랑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승리입니다. 뭐 토달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현 시점 뭐 자타공인, 정말 제가 제 입으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뭐 자타공인, 뭐 명실상부, 이 골스 정말 1번지, 골스 1티어 접니다. 네, 골스 오늘 역배를 받았죠. 골스 역배승 보도록 하겠고요. 네, 토달 사람 정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장난이고, 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오늘 저는 배당을 보고 살짝 의아했어요. 이제 역배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5차전입니다. 이제 골스가 휴스턴 원정 가가지고 한 경기를 따내고 홈 경기에서 2경기를 모두 갖고 왔고, 마지막 4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저 조코피 해설위원이 그 경기 이제 휴스턴 역배 쪽을 봤는데 제가 너무나 자신 있게 주력 몰빵까지 그리고 그때 1순위로 골스 일반승을 드렸고 4차전을 시원하게 골스가 갖고 왔습니다. 그때도 이미 조코비 해설위원 형님이랑 제가 그 닉스전에서 한번 제가 강승부 들어가서 붙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골스 또 제가 승부 가져가서 좀 잘 갖고 왔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만큼 골스 흐름 자체를 잘 봅니다. 잘 보고 오늘 자 이렇게 봅시다. 전력적으로 보면은 누가 이기느냐? 휴스턴 이깁니다. 이거는 전력상 지금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이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휴스턴이 외곽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힘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휴스턴이 또 홈 경기에서는 포스트 디펜스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공수 밸런스나 에너지 레벨까지도 다 포함해가지고 휴스턴이 이거는 전력상으로는 우위에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아요. 다만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과 제가 골스를 여태까지 정말 오랜 시간 봐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골스가 오늘 이 경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조금 더 접근하기 수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5차전에서 3대1의 스코어 그리고 얘들이 백투백 경기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 경기 다음에 6차전을 바로 골스 홈에서 백투백 경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흐름을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본 적이 있냐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그때 클리블랜드와의 그때 2015년 6년이었나요? 5년이었나요? 그때 챔피언 마지막 파이널 리그에서 3대1로 앞서고 있다가 마지막에 7차전까지 5차전 내어주면서 7차전 가서 패배했던 그때 이제 NBA 역사상 처음 있었던 3대1을 뒤집는 파이널이 나왔는데 그 경기랑 저는 상당히 흡사한 현재 지금 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오늘 골스가 휴스턴한테 5차전을 못 잡으면은 7차전까지 갑니다. 이거 6차전 때 골스가 아마 정배를 받고 휴스턴 역배 받을 건데 오늘 만약에 골스가 진다? 6차전에 휴스턴 역배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스티븐 커 감독이 누구보다도 오늘 중요한 이 경기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백투백 경기에서 노장들이 많이 지쳐 있을 거고 자칫 잘못해서 휴스턴에게 6차전을 내어줬을 경우에 7차전에서 휴스턴 홈 경기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무조건적으로 잡으려고 할 거고요. 총력전을 펼칠 겁니다. 모든 선수들을 이제 모든 시간에 기여하게 하면서 아마 경기를 풀어나게 할 것 같고 핵심은 포제임스키와 그리고 버틀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테픈 커리는 제가 볼 때 내일 경기 낚시꾼일 거라고 봐요. 이 선수는 중요한 순간에서 클러치만 해줄 수 있는 형태로 아마 쓸 거고 포제임스키와 버틀러로 휴스턴의 어떤 외곽 자원들을 질식시켜 버릴 겁니다. 우리가 3차전과 4차전 골스 홈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많은 공격 패턴의 어떤 그런 느낌보다도 반대로 이거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이번 시즌에 보여줬던 모든 수비 전술들을 아마 다 끌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기라고 보고 있겠고요. 휴스턴이 여태까지 골스에게 좀 크게 잡혔던 경기들의 대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요때도 한번 휴스턴 홈 경기에서 그때 골스 경기했던 거 그때 제가 그때도 승부 봤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휴스턴의 공격이 질식당하게 되면은 휴스턴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도카 감독이 개빡 돌아가지고 주전들 다 빼버리고 그 벤치 가지고 게임을 했던 그 게임과 아마 유사한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겠고요. 요 경기는 제가 볼 때 언더입니다. 최대한 적은 흐름의 사이즈로 가면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승리를 거두는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시즌 경기였다라고 한다면 제가 프랜승을 형들한테 드렸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근데 플레이오프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뭐 이게 프랜승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경기 이기면 일단 바로 라운드 또 진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골스 역배 그리고 프랜승에다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숭화정님 감사드립니다. 골스 경기는 반박 안 받습니다. 진짜 아마 골스 경기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맞출 거예요. 버틀러 직전 경기 막판에 허리 부여잡던데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옵니다. 자, 레이커스랑 미네소타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 또한 반박 안 받고 질문 안 받겠습니다. 레이커스 승리입니다. 사무국이 미쳤다고 오늘 경기 미네소타 이기는 골 두 눈 뜨고 절대
절대 못 봅니다. 이거는 레이커스가 사실 전력적으로도 우위예요. 돈치치가 지금 클러치 상황에서 못 해주고 있는 거, 르브론 제임스가 자꾸 보데드 플레이하는 거, 이게 문제라 그렇지 전력상으로 놓고 보면 무조건 이건 레이커스가 앞서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미네소타가 늘 그랬다시피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에서 볼이 안 돌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리브스가 해줘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얘네들 외곽의 볼 흐름 자체를 리브스가 관리만 잘해준다라고 한다면 돈치치 날뛸 수 있는 부분이고, 르브론 제임스가 사실 랜들과 매치업돼서 밀릴 부분은 사실 없다라고 봐요. 결국 그런 부분들, 물론 5번 포지션이 조금 미스매치긴 한데 헤이즈 같은 경우에도 수비값이 그렇게 나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1번부터 5번까지, 그러니까 시즌 중간에서는 어쨌든 뭐 벤치들도 좀 많이 돌리고 하겠지만 오늘 엘리미네이션 경기입니다. 오늘 지면 레이커스 집에 가야 돼요. 이런 경기에서 얘들 오늘 제가 볼 때 풀타임 다 소화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경기 레이커스가 질 거라고 볼 수가 절대 없다. 여기에다가 이거는 콜 자체가 오늘 형들 오늘 지독할 겁니다. 진짜 지난 시즌에 우리가 레이커스랑 그때 미러키 플레인 토너먼트 때, 그때 결승전이었나요? 레이커스 미러키 경기? 그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레이커스가 5라운드에서 떨어진다? 뭐 예를 들어서 7라운드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골스랑 맞붙는 것도 아니고 미네소타한테 5라운드 떨어진다. 그것도 홈 경기에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콜이 오늘 좀 형들이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는 이걸 레이커스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마인승까지는 제가 볼 때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전반적으로 미네소타의 최근에 그 전술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폼도 많이 올라왔고 외곽의 힘도 워낙 좋은 팀이 지금 미네소타기 때문에 미네 프랜승 보겠습니다. 언더오버는 당연하게 오버 봅니다. 레이커스가 수비로 미네소타를 잡는 방법보다 공격으로 잡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콜도 조금 더 오펜스 상황에서 많이 불리기도 할 거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커스 승 상당히 좋아 보인다. 그리고 미네 프랜승 마지막으로 5번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좋아 보이는 총 12경기를 프리뷰를 깔끔하게 끝 맞춰드렸고요. 마음에 드시는 것들 잘 골라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또 중승부인 만큼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유튜브 참여하신 분들도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유튜브로 참여하실 분들도 멤버십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바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숲TV 형님들도 따봉 추천수 빠르게 눌러주시고 전체표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